미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군이 능력을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은 니들이 이제 전담해서 맡아라.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너희들 지켜주는 것도 지쳤다. 이러다가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야? 안보상의 공백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어떤 형태로든지 도발을 할 겁니다. 지난 12일 북한이 동해 원산 쪽에서 일본 수역을 향해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어떤 의미가 있고 사거리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700km 정도를 날아갔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몇 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700km 단거리 미사일이라 그러지만 꽤 멀리 날아갔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참관했던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 또 최전방 지역에서 재래식 포사격 이런 것들 보면은 최근에는 뭐 100km, 200km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이나 아니면 대전 계룡대 이런 지역의 육해공군 본부를 타격하는 쪽이었거든요. 700km를 날아갔다. 이번 발사는 무엇보다도 일본을 겨냥한, 일본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이 대남 비난이라든가 대미 비난보다 일본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어요. 일본이 최근 들어서 핵과 관련한 자기네들의 원칙을 바꾼다던가 또 전수방위였던 자위대의 공격적인 군사화, 군대화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거를 재침 야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이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을 보유하고 이래야 된다는 정당성을 방위하는 이런 논리로 써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일본에 대한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을 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7일부터 이번에 하반기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예정돼 있고 이게 임박한 상황에서 미사일 도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을지훈련,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 이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2일 날 미사일 도발에 이어서 엿새 전인 6일에도 도발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이전에 탄도미사일 도발하고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 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6일 발사 조금 이상했습니다. 처음 발사 한 발을 쐈는데요. 이게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엿새 뒤에 다시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미사일을 쐈는데 요거는 이제 성공해서 700km를 날라갔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패턴대로라면 이튿날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로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김정은이 신형 미사일 발사 시험을 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침묵했을까? 특히 KN-24 북한산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미사일을 이번에 뭐 좀 극초음속 아니면 활공체의 어떤 새로운 개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형 미사일을 시험한 걸로 보이는데 침묵했다.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거 아마 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군 당국이 정확히 배경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뭐 김정은이 참관하지 않은 단순한 그냥 성능 개량 시험이었다.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을지 프리덤 쉴드 연습은 이전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월 봄에 또 8월 하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한미 군사 연습 정례적으로 실시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전작권 전환, 한미 간의 지금 뜨거운 이슈죠. 이거를 좀 염두에 둔 사전 연습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가 지금 전작권 전환, 전시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를 누가 맡느냐를 가지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이게 좀 중요한데요. 쉽게 말하면 한국군이 미군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 그 조건을 정해놓은 것들이
충족되면은 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라든가 이쪽의 얘기가 뭐 2028년 그 이후에 2030년 뭐 이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좀 서두르겠다. 이래서 아예 시한을 못 받고 미국 측에도 이거를 좀 통지를 해가지고 그 기한까지 하겠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군 입장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런 것들을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사전 예행 연습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습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 뭐 10월 마지막 주쯤 되죠. 보통 저도 이 SCM 뭐 워싱턴에서 열릴 때 이렇게 취재해 보면 10월 21일 그 주말에 주로 열리게 되는데 그때 아마 이 한미 연리안보협의회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헤그세스 안규백 장관이 이제 만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마무리를 좀 하는 집중적인 논의를 하는 이런 상황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테스트할 거는 완전 운용 능력, 전략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완전히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 얘기하는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작권 환수 관련해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이 얘기가 또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동맹국들아 돈 좀 내라. 우리가 이제 너희들 지켜주는 것도 지쳤다. 공짜 안보 무임승차 그만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 맨날 뭐 3만 몇천 명 이렇게 부풀리면서 숫자도 제대로 입력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 이 많은 군인들 우리가 한국에 주둔시키면서 우리가 방위비 내면서 지켜주고 있는데 너희들 뭔가 좀 우리한테 이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러다가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안보상의 공백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어떤 능력 또 전쟁 수행 능력 대북 응징 타격 능력 이런 것들 특히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정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청천벽력 같은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에 있는 미군들 이거를 이란 전쟁에 좀 빼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철수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철수하겠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도 주한미군 철수가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독일하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토를 어떤 지원하는 뭐 폴란드나 이쪽처럼 그런 미군의 역할 플러스 유럽 지역 우크라이나전을 포함해서 또 중동전 이런 것들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이런 성격이 있다면요. 주한미군은 사실 이제 성격이 상당 부분 임무가 다른 쪽으로 전환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 이거는 제한적인 목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결정되고 이러는 상황에서는 주한미군이 오롯이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는 역할 이걸 오랫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전략은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뭐 대만 침공이라든가 이런 거를 견제하는데 거의 임무가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군이 이제 능력을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은 니들이 이제 전담해서 맡아라. 물론 북한의 전면적인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미군이 도와서 한미연합전력을 운용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이런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트럼프가 말로는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라든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절대로 주한미군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경주 에이펙 때도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싶어가지고 미국 측에 요구를 했는데 전혀 꿈쩍하지 않던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난 자리에서
야, 우리 이 디젤 낡은 잠수함 가지고는 중국이나 북한 견제하기 어려워. 이거 견제할 수 있게 핵추진 잠수함 좀 어떻게 하자 이랬더니 트럼프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래 해야지 하고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조를 위한 한미 간의 협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뭐 방위비 분담, 압박, 해외 군사작전에 동조하지 않는, 한국이 이란 전쟁 미국이 수행하는데 도움 안 줬다고 트럼프가 입이 막 대빨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이렇게 위협은 했지만 속마음 사실 우리가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야, 방 뺄 테면 빼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미국이 야, 그거 그냥 빈말로 한번 우리가 해본 건데 뭐 그렇게까지 나오니 이런 상황에 올 수 있을 정도로 주한미군의 지위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확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이 또 최근에 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대남 적대 노선에 따라서 휴전선 일대를 국경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대남 적대, 이제 남북 관계가 동족이 아니라 적대국이고 한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이렇게 국가 대 국가 관계니까 당연히 야, 휴전선이 어디 있어? 그거 국경선으로 만들어 이래가지고 철책을 치고 거기에다가 고압선을 흘리고 그다음에 지뢰를 매설하고 심지어 콘크리트 장벽까지 이제 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거는요, 북한이 휴전선 일대뿐만 아니라 아예 남북 간 경계선이 군사분계선에 연해서 또 일부는 약간 남측으로 침범한 듯한 이런 루트를 따라서 전술도로를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진지라든가 이런 데 뭐 중화기를 좀 이렇게 배치하고 이러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된 전술도로를 이 지역에 이제 만들어 놓았었죠. 순전히 이제 방어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물자 치중 또 부식물 전달 이런 것들을 위한 건데 북한은 그동안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요란을 떨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폭 한 10m 정도의 전술도로를 개척하고 있는 게 이제 목격이 된 겁니다. 이게 사실 왜 위협적이냐 하면 유사시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170mm 자주포라든가 240mm 방사포, 특히 요즘 김정은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600mm 방사포, 600mm 방사포면요 거의 직경이 전봇대 정도 되는 이 정도 방사포를 유사시에 군사분계선까지 바짝 들여와 가지고 반입해서 전진 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위협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투입시켜 놨다가 국지적인 도발이나 기습 공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관련 동향을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무슨 우크라이나전에 병력도 다 빼고 이랬는데 무슨 도발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김정은은 2023년 12월 이후에 지금 3년 가까이 대남 적대 이런 것들을 북한군과 주민들에게 달달달달 볶아왔습니다. 남측이 적이다. 언제 뭐 우리가 공격할지 모르고 적들이 도발할지 모르니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각을 세워왔는데 3년, 4년, 5년 계속 가도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북한군하고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공연히 지 권력 유지하려고 우리만 후달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김정은은 자기의 적대 노선, 대남 적대가 정당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지역에서 도발을 할 겁니다. 전면적인 도발 어렵습니다. 한미연합전력의 응징을 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휴전선 철책 공사라든가 이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남측으로 지금도 약간 자꾸 침범하고 이래서 우리가 경고 사격, 경고 방송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다가 아주 국지적인 도발을 한다거나 서해 NLL 또 과거의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이런 제한적인 도발을 해서 어쨌든 우리 군의 대응 이거를 공격의 어떤 징후 이렇게 빌미를 삼아 가지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정보당국이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